잘했지. 괜찮았어. 자막 나와야 돼. 분위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2021 K3 리그 20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백종화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후반기가 막 시작이 됐지만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주는 사실 최근에 지금 11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울산은 최근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좋은 모습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양주시민축구단 후반기를 맞이하고 오늘의 첫 경기가 되겠는데 지난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또 거기서 나왔던 득점이 네. 최근 5경기에서 유일한 득점이라는 게 네. 사실 또 최근 경기에 있어서 뭐 FA컵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득점이 좀 터져줘야지만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현 주심, 김홍규 1부심, 서영규 2부심, 박정호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라운드 청주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거뒀죠. 네, 하지만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서브 명단에 있는 김양우 선수 그리고 울산에서 임대로 이적해온 이형경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합작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최윤성,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권현성, 전산의 김여우수와 이승엽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양주는 득점이 터져주지 않는다면은 최근에 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들을 좀 헤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여우수와 선수나 이승엽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이기훈, 김동윤,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이형경, 이경훈, 전상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형경 선수가 오늘도 최전방에서 아마 이제 좀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좀 펼쳐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을 또 양주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도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적인 부분 상대가 수비 라인을 좀 많이 두텁게 형성을 하면서 실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뭐 언제든지 김양우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시민축구단은 현재 7위, 그리고 양주시민축구단은 1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가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거든요. 네. 네,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양주였는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승리를 또 챙기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13위까지 미끄러져 있고 이제는 강등권과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가 좋지 않은 양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중위권 싸움에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권까지 계속 노릴 수 있는 그런 성적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이제 양주는 부진을 떨쳐내기 위해서 울산은 중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제 개인 득점 순위가 또 나오고 있는데 김양호 선수가 현재 18경기에서 10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은 벤치에 있지만 전 경기에 다 출전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경기에서 단 1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득점마저도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양주시민축구단이 이 FA컵에서 전북현대를 꺾는 그런 자이언트 킬링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FA컵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가장 이변의 팀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이제 그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이제 꺾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도전이 8강에서 이제 울산현대를 상대로 그쳤거든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양주의 모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 오늘 보여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양주시민축구단으로서는 이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14위, 15위 평택, 강릉과 승점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좁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자, 골키퍼가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민축구단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라운드 오프 이후에는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네. 그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적인 부분도 좋고 수비력에서도 실점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굉장히 좀 밸런스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양주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오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높은 산을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지금 댓글로도 올라왔는데 울산 화이팅.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해 이 K4 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승격을 했는데 성공적인 안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현재 순위도 굉장히 높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또 높은 순위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이번 시즌에서 승격 이후에 첫 시즌에 이 정도까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시즌을 운영한다거나 혹은 이제 내후년까지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팀 모두 이제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두 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 일단 중원에서의 볼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진영 쪽인데요.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는 울산시민축구단. 그렇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지금 양주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양주가 이 압박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울산도 이런 압박을 통해서 전방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 초반에 조금 많은 좀 힘을 쏟아 부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과정에서는 오프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여름 이적 시장의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윤윤상 감독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형경 선수가 굉장히 또 잘 적응을 하면서 득점적인 부분이나 뭐 도움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형경이라는 젊은 선수의 합류가 울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영경 선수가 합류를 하고 나서부터 이 김양호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형경 선수가 앞쪽에서 상대 수비수들의 이제 시선을 좀 집중시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경훈이 파고드는데요.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양주였는데 울산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에 있는 이형경 선수의 높이나 그리고 이제 버텨주는 플레이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윤선우 선수라던가 지금 센터백에 위치한 선수들이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이형경 선수를 좀 의식하고 수비 라인을 좀 구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을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또 높이를 가져갈 수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주심이 일단은 지금 휘슬을 불어냈고 코너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끼리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스 안쪽에서의 신경전을 중재를 하고 있었고요. 날카롭게 낮게 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낮은 코너킥을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윤선호 선수가 한 발 앞서서 잘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울산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머리로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 떨고 났어요. 박정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유원종 선수의 헤더가 한 차례 있었고요. 박정효가 빠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만 박태원 골키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전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울산이 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양주가 전방으로 나가는 그런 패스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거의 연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양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정확도들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양주시민축구단이 이 홈이지만 울산시민축구단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압박의 강도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양주가 그 압박을 풀어내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롱패스 위주로 전방으로 보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 공격 상황 속에서도 패스미스가 한 차례 나왔었고요. 자, 이번엔 양주가 일단은 전방 압박을 해봤습니다만 쉽게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앞쪽으로 자, 끊어냈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의 활약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오늘도 뭐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이 선수들이 또 선발 출전했고 벤치에도 조우진 선수와 주현호 선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를 좀 원하는 박성배 감독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방 쪽에서 앞쪽으로 한 번에 띄워 보냅니다. 머리를 맞춰놨고 아크 정면인데요.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네. 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던 이현경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현경 선수가 볼을 받아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받는 과정에서 사실 슈팅을 하기에는 거리도 조금 있었고 스텝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겠다.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양주의 공격입니다. 자, 일단 중원에서 앞쪽 공간 원터치로 돌려주는데요.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터치 가져갔어요. 이현경 오른쪽의 넓은 공간 활용합니다. 자, 뛰어가는 진상민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양주의 헤더 클리어. 곧바로 붙어주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울산이 볼을 잃어버린 이후에 압박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계속해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쪽으로 볼이 연결이 되더라도 그 볼을 지키는데 조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슈팅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양주 입장에서도 뭔가 변화를 통한 이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장면들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리그 초반 이 세 경기에서는 양주시민축구단이 올해는 또 이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뭐 2승 1무를 달리면서 네, 한때는 리그 1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또 선수비 후역습이 굉장히 잘 먹혔던 팀인데 그런 이제 역습에서의 날카로움 사실은 황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양주의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 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의 공격. 자, 크로스 낮게 가는데 동료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동료 선수가 박스 안쪽에 없었는데 크로스가 날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현재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양주가 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측면 쪽에서 동료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박스 안쪽에 아무도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태원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양주가 공을 따냈어요. 원터치 이어받는 양주 시민축구단. 왼쪽 측면을 공략합니다. 김여우수와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걷어낸 공이 이영경 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에 공간이 넓습니다. 좋아요.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이경훈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네.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스가 밖으로 나가고 말았지만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이현경 선수가 측면으로 열어주는 좋은 선택, 그리고 이경훈 선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안쪽에 많은 선수가 위치한 것을 보고 크로스를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하는 선택. 울산이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적인 부분, 승리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현재 이번에 슈팅으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결하고 빠른 공격을 보여주게 된다면 양주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주의 공격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앞쪽 패스 차단 이후에 끊어나오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원터치로 내주면서 올라오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전달하고 있는 현승윤. 왼쪽 공간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아크 정면 뒤쪽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자, 지금 공격은 상당히 또 좋았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또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슈팅을 노려봤던 양주인데 여기서 일단은 뭐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슈팅을 가져가는 논스톱으로 선택을 했던 전산의 선수의 판단이 좋았고요. 네. 일단은 이런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양주가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선택하고 있는 양주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상대를 압박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자, 패스가 상당히 또 좋아졌네요. 자, 뒤쪽으로 연결하고 있고, 자, 빠른 템포로 패스 플레이를 가져가는 양주시민축구단. 확실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득점이겠습니다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슈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울산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내내 강도 높은 압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전반 초반에 있었던 압박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와 동시에 양주가 지금 전방에서의 압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오늘 경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경기 초반부터 본인들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헤더 경합 버텨내면서 울산이 공을 따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돌아섰습니다. 자, 파고드는데요. 앞쪽 연결 박스 안쪽입니다. 쫓아가는 이기훈.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패스가 좀 길었기 때문에 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서 다시 볼을 가져올 수 있는 스로인을 만들어줬고요. 자, 올 시즌 이기훈 선수는 이 최전방 또 그리고 센터백 다양한 또 포지션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이현경 선수와 최전방에서 지금 트윈타워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양우 선수가 좀 교체 투입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뭐 포지션 변화라던가 교체 아웃이라던가 이런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붙어주는데요.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전지 패스. 자, 패스가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아하. 자,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패스 플레이들을 통해서 앞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양주고 네. 방금 현승윤 선수가 이제 또 뒤쪽 공간을 노리는 스루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끊겼어요. 하지만 저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양주가 시즌 초반에 좋았던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간결한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기에 조금씩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양주입니다. 네. 최윤성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뒤쪽 빠집니다. 자, 현승윤 선수가 양주시민축구단 이 중원에서의 이 패스 줄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박청효.
왼쪽으로 자, 그대로 넘어가면서 공격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찬호의 스로인. 권현성 뒤쪽으로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일단은 울산이 압박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포기하는 시점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 양주가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울산이 어떻게 또 적절하게 제어를 하느냐, 어떻게 이제 또 끊어내는 패스 줄기를 끊어내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느냐도 지금 전반전 약 15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전반전 10분까지는 거의 울산시민축구단의 페이스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양주시민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과정에서는 슈팅, 유효 슈팅, 전산의 선수가 유효 슈팅은 만들지 못했지만 과감한 슈팅을 한번 보여줬던 장면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자, 그 정면에서 공을 돌리면서 왼쪽 신찬호 선택. 그리고 올라갑니다. 머리로 밀어내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다시 한번 박스 안쪽이에요. 가슴으로 떨궈 넣고 뒤쪽 연결.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하지만 밋밋했던 크로스. 이기훈이 공을 따냅니다.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볼이 완벽하게 통과가 된 상황에서 윤선호 선수가 이제 몸으로 좀 막아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울이 선언됐고 주심도 윤선호 선수에게 어느 정도 주의는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보고 한번 툭 쳐봤던 이기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선호 선수가 파울로 끊어 나가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주심은 이 과정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윤선호 선수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또 윤선호 선수에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아마 경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자, 하프라인 바로 앞쪽에서 노상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앞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노상민.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네. 자, 터치까지는 가져갔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날아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훈 선수가 정확하게 이제 슈팅까지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시도를 한번 보여줬던 울산이었고요. 네. 자, 중원에서 볼다툼 이후에 이형경 원터치 이기훈이 받았습니다. 이기훈 다시 한번 주고받는데요. 이기훈 좋아요. 박사 쪽. 아하. 네. 먼저 태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퍼스트 터치는 좀 아쉬웠고요. 자, 주종대의 크로스. 자, 다시 한번 주종대. 자, 확실히 주종대 선수의 장기인 스피드를 한 차례 공략을 해봤고, 그렇죠. 자, 이 장면이죠. 네, 여기서의 터치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 터치 이후에 또 볼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역시나 주종대 선수의 그 이후 장면에서는 주종대 선수의 한번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박성배 감독은 이 양주시민의 이 측면, 이 주종대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측면 이제 백스리의 이제 백파이브의 오른쪽 수비수로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윙백 위치에서 이제 앞으로 공격 가담하는 속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안쪽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박상배 감독 입장에서도 오른쪽 측면에서의 많은 부분을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새롭게 이제 양주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종대의 크로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경합 그대로 떴습니다. 다시 한번 양주의 공격. 왼쪽의 넓은 공간. 신찬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가는데요.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양주시민 축구단은 이 신찬호 선수의 왼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진에 이제 또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해놓고, 측면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김여우소아 선수가 좀 이동을 해주면서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좀 최소화하는 숫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드필더 선수들이 양쪽 윙백 선수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은 좀 중앙지향적인 공격 패턴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영경 선수와 그리고 윤선호 선수의 경합이 한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반칙. 양주 시민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센터백 라인에서 많은 선수들이 앞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뒤로 짧게 그렇죠. 갔습니다. 한번 길게 앞쪽으로 붙여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붙여줍니다.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종. 자, 높은 위치 올라와서 크로스. 하지만 박태원 골키퍼에게 도달합니다. 이런 장면이라면 이제는 울산이 좀 역습으로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진상민 파고들면서 왼쪽에 넓은 공간. 이기훈이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박청일 선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박정혁 골키퍼가 좀 처리하기 어려운 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형경 선수가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실수 없이 깔끔하게 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오늘 양쪽 미드필더 이경훈과 진상민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선발은 또 처음이란 말이죠. 네, 하지만 일단은 뭐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확실히 크게 이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믿고 이제 선발 출전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깔끔하게 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양주의 공격 찍어줍니다. 앞쪽 공간 높게 걷어냈습니다. 김재현. 자, 김재현 선수도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를 하면서 이 주전 센터백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또 합류 이후에 또 울산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울산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울산이 리그 순위를 계속해서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김동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합니다. 이영경 쪽 머리를 맞췄어요. 자, 그대로 왼발로 한번 가져가 봤던 이기훈.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임팩트도 임팩트고 그리고 판단적인 부분도 슈팅이었을까요? 네. 자, 본인만 알겠죠. 그렇죠. 자, 중원에서 양주의 공격. 현승윤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왼쪽 전달하고 있는 권현성. 헤더 연결. 자, 헤더 경합 이후에 공을 따내고 있는 양주. 하지만 울산이 다시 한번 따냅니다. 그리고 양주가 다시 한번 공격을 풀어나가는데요. 안쪽 연결 흘러갑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그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또 볼을 잃어버린 이후에 바로 역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파울이 선언이 되는 모습이고요. 권현성 선수도 빠르게 가서 또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뭐 울산 입장에서도 뒤쪽에서 지금 양주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전방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또 수비 라인에서 좀 길게 볼 처리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양주시민축구단 전산의 선수의 그 슈팅 하나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양주가 사실은 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네, 전산의 선수의 슈팅 이후에는 그래도 빠르게 이제 팀을 재정비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자신들의 오늘 준비해온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풀어나오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하지만 이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승엽 선수를 향하는 또 좋은 패스가 시도가 됐는데 확실하게 또 태클을 통해서 끊어냈던 유원종 선수고요. 박태원 골키퍼 천천히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일단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
지금 상황은 사실 박태원 선수가 또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주 입장에서도 뭐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기훈 아크 정면 한번 젖혀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확실히 이 울산시민축구단 이 트윈 타워의 높이는 정말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현경 선수가 이번에도 돌려놔주고 이기훈 선수가 또 슈팅 찬스까지 만들었던 상황인데 확실히 믿고 맡길 만한 두 명의 선수가 전방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긴 패스를 시도하는데 롱 패스를 시도하는데 전혀 이제 또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확실히 울산이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태원 골키퍼. 자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울산 입장에서도 상대가 좀 분위기를 좀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빠르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의 페이스를 조금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또 박태원 골키퍼가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해주는 모습. 높은 위치에서 헤더를 한 차례 가져갔던 최윤성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 26분 이제 27분을 향해 가고 있고 자 두 팀 모두 한 차례씩 주고받는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로인. 자 공을 따내고 있는 양주. 뒤쪽으로 최윤성 박청효에게. 자 걷어낸 공은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벤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산의 선수가 좀 발바닥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니냐, 스터드가 보이는 채로 좀 압박을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어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은 좀 민웅기 선수가 허벅지 옆쪽을 좀 만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시즌이 정말 거의 한 10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또 이 후반기 막판 부상을 또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부상이라는 게 사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그 부상이 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부상에 대해서는 선수들 모두 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이후에 울산의 공격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김동윤이 맞춰내면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김동윤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민의 스로인. 터치 이후에 가운데 김동윤 돌아서면서 태클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두 팀의 선수들이 경기가 사실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압박 과정에서 위험 지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조금 격해지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심이 확실히 그라운드 안쪽에서 또 경고를 말로써 이제 주의를 주면서 좀 가열되는 분위기는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또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반칙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과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크로스 날아갑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양주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패스 하나하나에서 크로스 하나하나에서 조금씩 정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신찬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주시민축구단은 이제 거의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최소 실점
그리고 최다 실점과 최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득점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득점도 필요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안정화도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는 두 가지 다 보여줘야지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이 워낙에 좋은 패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진상민. 터치 가져가면서 가운데로 빠져나옵니다. 이기훈이 잡았습니다. 이기훈 한번 접어두고 그대로 오른발 슛. 수비 맞고 굴절 박스 안쪽. 네. 자, 지금 깃발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경훈 선수의 터치가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울산이고 네, 여기서 슈팅하는 과정에서 굴절된 볼이 이경훈 선수에게 잘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경기가 승리로 끝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끝날 때까지 아마 기억이 남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 연결을 해줬고 주종대. 자, 이기훈의 터치가 인정됐습니다. 그렇죠. 이기훈 선수는 주종대 선수의 발에 마지막에 맞지 않았냐라는 어필을 한번 해봤었는데 주심의 판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 축구단의 이 센터백 라인도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윤성 앞쪽으로 전진 패스 차단됐습니다. 자, 곧바로 붙어주는데요. 끝까지 막아주고 있는 이승엽. 왼쪽 측면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민훈기. 네, 좀 길게 처리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단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진 않았던 양주예요. 네. 자, 가운데로. 자, 지켜내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앞라인 앞쪽에서 프리킥. 자, 유원종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32분. 양팀의 스코어는 0대0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전달. 민훈기의 날카로운 크로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 따내는 울산.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넘어짐. 지금은 자, 공을 살려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뺏어냈고요. 여기서 네. 자, 지금은 선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일단 호흡이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양주의 역습 기회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앞에는 김여우수아가 뛰어가는데요. 따라붙는 김재현. 일단은 지금까지는 속도를 잘 살려 나왔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조금 타이밍이 또 늦어지면서 울산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시간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양주 입장에서는 이제 앞쪽으로 나가는 역습 과정에서 속도를 좀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터치에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팀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윤석 선수가 한 번에 잡아내지 못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양주 시민축구단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역습 상황일 때는 슈팅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양주 코칭 스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뭐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많이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은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배 감독입니다. 자, 공 살려냈어요. 이승엽.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종대. 이승엽이 이어받았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전산에 가운데 연결. 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주종대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수비 굴절. 이기훈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이기훈. 자, 돌아서면서 한승윤. 자, 점유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신찬우. 앞쪽으로 다시 한번 뒤쪽 연결.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일단 패스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주가 상대가 이제 수비로 확실하게 전환을 했을 때 조금 그 부분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좀 양쪽으로 흔들어주면서 이제 빠르게 전환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공간을 상대에게 균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이기훈 선수가 흘려냈고 앞쪽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기훈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했습니다만 수비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윤균상 감독이 오늘 이제 이기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많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높이를 더해주고, 그리고 수비로 확실하게 전환을 할 때는 내려와서 이제 수비에서 힘을 좀 도움을 줘라라는 이제 좀 변칙적인 그런 이제 선수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기훈 선수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겠죠. 네, 상당히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윤균상 감독. 지금 상황에서는 반칙이 나왔습니다. 뒤쪽부터 풀어나가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장재원이 왼쪽으로. 다시 한번 장재원. 앞쪽으로 한 번에 띄웁니다. 자, 중앙에서 끊어냈어요. 자, 울산시민축구단 선수가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은 윤선호 선수가 긴 패스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좀 부딪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진상민 선수인데요. 윤선호 선수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윤선호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서 끊어냈고, 진상민 선수는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이제 볼만 보고 달려 들어가다가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통증을 느꼈던 진상민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양 팀의 선수들이 또 물을 마시고 있고, 또 양 네. 팀의 이 코칭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또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을 조금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확실히 좀 습한 날씨다 보니까 네. 수분 보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주심은 빨리 경기장으로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자, 쿨링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부상 과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선수들이 목을 또 축이고 전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는데요.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 자, 하프라인을 조금씩 넘어오고 있고, 현승윤, 신찬호가 뒤쪽으로, 이동건, 다시 한번 왼쪽 전달. 자,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본인 진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전방으로 길게. 자, 헤더로 일단 떨궈 놨고요. 김동현이 풀어줍니다. 일단은 두 팀 모두 지금 이제 전반전이 약 40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반에 보여줬던 좋은 장면들을 제외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에 이제 경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방에서의 압박을 좀 내려놓는 그 타이밍 이후가 좀
공격적에서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양주 같은 경우에도 이 이후에 울산이 또 수비적인 역할을 웅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아크 정면에서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윤선호의 헤더. 한 차례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경기 일단은 0대 0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후반전에는 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그런 루트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이 내용들 후반전에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 그만큼 하프타임에 이 양 팀의 감독들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박상배 감독도 윤균상 감독도 지금 하프타임 때 분명히 이제 변화와 그리고 전반전의 피드백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확실히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건이 다시 한번 박청효 골키퍼에게 전방 압박 시도합니다. 중원에서 헤더. 다시 한번 이어받으면서 이영경이 내줍니다. 돌아서는데요. 끊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효 골키퍼가 왼쪽에 있는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신찬우가 가운데로 자 현승윤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조금씩 끌고 올라오는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 측면 주종대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아크 정면 그대로 때립니다. 빗 맞으면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랜만에 슈팅 찬스가 났던 양주였는데 김여수아 선수의 왼발은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또 오른쪽 측면에서의 주종대 선수의 좀 빠른 타이밍의 크로스 그리고 그 세컨볼 위치를 확실하게 또 가져갔던 김여수아 선수의 빗맞았지만 그래도 슈팅으로 연결했던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양주 입장에서는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크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기훈의 헤더 박스 안쪽 이영경 쪽입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몸싸움을 통해서 윤선호 선수가 이영경 선수를 막아줬고요. 네, 이영경 선수도 일단은 윤선호 선수에게 이번에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제 낙하지점 파악하고 침투하는 모습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방금 상황에서는 이 트윈타워의 호흡을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남아있는 정규 시간은 약 2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동건이 올라오면서 왼쪽 전달. 이번에도 패스 차단. 자 울산의 역습 기회. 하지만 곧바로 공을 끊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몸에 맞았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심은 김동윤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심은 최규현 주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프라인 앞쪽에서 신찬호의 프리킥 짧게 갑니다. 권현성이 왼쪽으로. 자 신찬호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 밀어주는데요. 연결받고 있는 신찬우. 자 지금은 진상민 선수의 터치 이후에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길게 박스 안쪽 투입. 아하! 박태원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스로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슈팅 공간까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전산의 선수의 슈팅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양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이 전산의 선수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비의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분명히 그 전에 커트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커트가 되지 않으면서 전산의 선수의 슈팅까지 허용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진상민. 자 노상민 쪽으로 연결을 받습니다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윤. 자, 공격권은 양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요. 신찬우 이어봤습니다.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울산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고드는 선수가 있는데요. 윤선호 선수 못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은 울산이 전반전에 마지막 찬스를 좀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금까지 모습으로 본다면은 윤선호 선수의 좀 수비가 좀 돋보이는 전반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선호 선수가 이 트윈타워, 울산의 트윈타워를 또 잘 막아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민훈기가 길게 스로인을 던져줍니다. 자,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어허. 막아내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20라운드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두 팀이 전반전 초반에는 뭐 좀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두 팀 모두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슈팅이라던가 뭐 이렇다 할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에 교체 카드 투입이라던가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후반전을 좀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뭐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선호 선수가 이영경 선수와 이기훈 선수를 좀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좀 전반전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영. 자, 손석영, 왼발이죠? 왼발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영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영,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영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영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김포 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영,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한 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이 됐고 들어가는데요. 한번 접어듭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판점을 네,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이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거 하는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의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슛! 슛 들어갑니다. 네, 가운데!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아, 정말 이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임현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뚫어봅니다. 자, 이해찬이에요. 올립니다. 이해찬.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축구단.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포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오늘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시즌 7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 선수가 돌파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앞서서 김혜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우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못 막죠. 심동희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자, 공간 있는데요. 정준하. 자,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하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심동희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게 정준하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 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하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1대1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에 굉장한데요. 좋은 뒷공간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내줬고. 자, 완전 찬스 슛. 슛! 많은 골 기록합니다. 김혜시청 축구단. 자, 김창래 득점. 지금 김혜시청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컵백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컵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망을 받았습니다. 김창대 선수가 워낙 정교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경기를 조대철 펀치 있어! 이야, 김종석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회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은 조재철! 고석 완전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5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1-2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가 있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왔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더!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내승.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내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내승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창렬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네. 너무나도 조금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 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분 창원 전술 시청.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자, 옆에 김동섭!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포워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뜨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 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입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그 장면에서 좋은데요? 조현기 들어갔어요. 조현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들어낸 조현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현기 선수가 이제 김포 FC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현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대는 조현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현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현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환 선수가 역시나 조양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등긴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떨궈 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향기였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 정면 내줬습니다. 아, 박스 있어요. 안쪽!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갔어요!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 넣었던 임예담의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 왼쪽에서 상대 수비 2명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더! 들어갔다!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했습니다.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조향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향기 선수는 머리로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높게 떴어요. 찍었어요. 2021 K3 리그 20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을 앞두고 양 팀의 감독들이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김양우 선수, 울산시민축구단은 이기훈 선수 대신 김양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투톱의 구성을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승엽 선수 대신 주현호 선수, 그리고 심은섭 선수가 또 교체 투입되면서 일단은 빠르게 또 2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전반전 막판은 양 팀이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조금씩 이제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분위기 어떻게 후반전에 이어질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김양우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또 김양우 선수를 또 집중 공략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현경과 김양우의 2명의 이제 또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앞쪽에서 가져가는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주심의 휘슬이 불렸고 양주시민축구단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온 이제 주현우 선수와 심은섭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들어오자마자 심은섭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은섭 감아줍니다. 낮게 걷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계속되는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신찬우 왼쪽 공략하고 있는 신찬우 끌고 가면서 낮게 깔아줍니다. 하지만 걸렸고요.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현승윤. 하지만 울산이 공을 따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네, 전산의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이제 김동윤 선수의 볼을 끊어내려는 시도를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전산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도 조금 이제 거친 파울로 인해서 좀 주의를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조심할 카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호방 박청혁 골키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골킥을 잡아냈고 두 선수의 경합 이후 양주시민축구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종대 빠르게 권현성 두 명이 에워싸면서 밀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은 이 공격 쪽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두 팀 모두 지금 공격진의 변화를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주현우 돌아서면서 수비에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인데요. 왼쪽 측면. 자, 페이크 이후에 뛰어갑니다. 속도를 붙여보는데요. 태클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당히 좋은 태클이 들어갔던 최윤성. 심은섭. 자, 심은섭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이 됐군요. 전산해. 자, 후반전 초반에는 이 양주시민축구단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띄우는데요. 넘어집니다. 한 차례 침투를 보였던 심은섭. 일단은 지금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주현우 선수는 전방에 조금 많이 위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은섭 네. 선수는 전방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아래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울산 끊어냈습니다. 흔들면서 앞쪽으로 연결. 자, 공이 살짝 뒤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돌아 나옵니다. 뒤쪽 연결 그대로 왼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노상민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또 좋았는데 네, 첫 터치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측면 쪽으로 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뒤쪽을 선택했던 울산 노상민 선수의 왼발 슈팅은 그대로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했던 노상민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지나치면서 공격권은 울산이 가져갑니다. 민은기의 스로인. 자,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양주가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갑니다. 이경훈의 수비. 앞쪽으로 길게. 자, 돌려주는 과정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단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지금은 울산시민축구단 선수 한 명이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심에게 어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신찬우. 심은섭. 전산해 오른쪽 전달합니다. 자, 주종대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높게 띄워서 보냅니다. 박스 안쪽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양주가 빠르게 앞쪽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공격을 가담해주는 선수들의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오고 지금 같은 조금 먼 거리에서 무리한 크로스가 앞쪽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있어서 조금씩 숫자를 좀 늘려줘야지만 분명히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 이어받으면서 후방으로 연결합니다. 자, 가운데 연결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머리를 먼저 넣으면서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장재원의 반대편으로 노상민. 자, 울산시민축구단도 마냥 급한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실점을 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뭐 또 득점력에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양우 선수를 또 교체 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김양우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지금은 자 네. 지금 두 선수가 약간의 신경전, 최윤성 선수와 김동일 선수의 신경전인데요. 자 태클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 과정에서 네, 여기서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최은성 선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할 필요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볼 경합 상황이었고 뭐 고의로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또 두 팀이 지금 경기가 또 잘 안 풀리는 상황,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민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경고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현호 앞쪽에 수비 한 명이 있는데 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현호 선수가 측면 공간에서 볼을 받아내는 상황이 있었는데 주변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모두 울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위치를 빠르게 선점을 해준다면은 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라던가 혹은 동료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침투하는 플레이라던가 이제 이런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주현호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받는 상황에서 혼자 고립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 카드를 사용하면서 변화를 꾀하려 했던 이 박성배 감독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박태원 골키퍼 전방으로 길게 찹니다. 하지만 강하게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울산의 공격, 가운데 넓은 공간 그리고 왼쪽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민웅기. 자 민웅기가 앞쪽으로 먼저 처리하고 있는 최윤성.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김양우 선수인가요? 이영경 선수군요. 선수죠. 네. 좀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제 최윤성 선수와 이제 볼 경합 과정에서 좀 부딪혔고 거기서 이제 또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접촉이 있었거든요. 주종대 선수가 고의는 아닌데 그렇죠. 자 축구와 그 스터드 쪽에 맞았습니다.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텝에서 이제 좀 이영경 선수의 머리 쪽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영경 선수가 다행히 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좀 머리 쪽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체크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또 한 번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민웅기 선수입니다. 민웅기 던져줍니다. 자 가슴으로 떨고 났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스로인 상황에서 이영경 선수가 가슴으로 라인에 붙여주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 터치가 조금 길게 떨어졌어요. 김재현. 자 여유 있게 풀어나오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노상민 앞쪽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왼쪽까지 좋은 흐름 속에 패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민웅기 전방으로 띄워줍니다. 반대편 하지만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가 후반전 투입이 되면서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일단 뭐 김양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기훈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 트윈터를 좀 구성하는 모습이었다면 김양우 선수는 조금 더 2선에 가까운 양쪽 측면까지도 폭넓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네, 자 공을 따냈습니다. 양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하하,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주의 공격. 주현호. 자 스텝업고 왼쪽 파고듭니다. 주현호 왼발 크로스. 노상민 맞고 나갔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스로잉 기회를 가져가는 양주시민축구단. 전반전 막판 이 전사래 선수의 또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스로인이 시작이 됐던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장면도 뭐 양주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장면으로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 근처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 뒤쪽으로 떨궈줍니다. 밀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스로인에서 시작된 공격이었는데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실수죠. 그 정면 그대로!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양호. 네,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실수가 주종대 선수의 머리 쪽에서 나왔는데 네, 김양우 선수의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한 번에 연결을 냈고 이 주종대 선수의 한 번의 처리가 이 김양호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 장면, 김양우 선수 이런 장면 거의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이번 슈팅은 골문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 발끝이 정말 뜨거웠던 김양호였는데 그렇죠. 이번 슈팅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 심은석 가운데로 3자 패스로 풀어나갑니다. 신찬우 이어받으면서 신찬우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운데 연결. 자, 뒤쪽에 선수가 없습니다. 자, 오랜만에 신찬우 선수가 오버래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스로인. 짧게 주고받는 패스. 자, 다리 사이로 뺍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또 잘 흔들어 줬고요. 권현성 선수가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흔들어 주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이제 또 파울을 얻어내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고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후반기 시작하기 전 이 전반기까지는 1세트 피스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자, 양주시민축구단으로서는 또 이런 부분을 또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띄워줍니다. 뒤쪽 있어요! 갑니다. 높게 떴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심은섭 선수의 프리킥 상황에서의 킥이 굉장히 또 날카롭게 휘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자유롭게 헤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하게 또 머리에 맞는데 약간 높게 맞으면서 이번에 이제 이동건 선수의 헤더는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이 서서히 슈팅들이 골문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헤더 경합. 계속되는 경합 가운데 공격권은 양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확실히 양주에서는 이 심은섭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 공간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입니다. 전방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윤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양주가 공을 따냈어요. 자, 브라인 쪽에서 넘어졌는데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찍어주는데요. 김동윤 경합 과정에서 네.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서 이제 김동윤 선수가 볼을 받기 전에 이동건 선수가 끊어내는 장면에서 김동윤 선수가 이제 이동건 선수를 방해했다라는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심의 휘슬이 울렸는데 또 한 명의 교체 카드 김한성 선수가 출전을 하고 이경훈 선수가 빠집니다. 네, 김한성 선수가 이제 또 투입되면서 확실히 좀 더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보강을 하고 있는 울산이고요. 자, 김한성 선수도 18라운드에서 또 득점을 올리면서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오른쪽 측면 공략. 자, 울산의 공격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 공격. 양팀 모두 2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도 자, 반칙이 선언이 됐고 그 이후 동작에서도 장재원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곳에서 네, 조금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는 울산 선수들인데 일단은 울산 선수들은 주심에게 이거 너무 좀 위험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필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첫 번째 상황에서 일단 반칙이 주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속에서는 이 장재원 선수가 또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심은섭 선수가 조금 무리하게 이제 볼을 커트를 해내기 위한 동작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주심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은섭 선수에게도 좀 주의를 주는 모습이에요. 자, 하프라인 뒤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양 팀의 후반전 이제 63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전히 스코어는 0대0. 전방으로 띄워줍니다. 머리를 맞춰냈고 아크 정면 다시 한번 머리. 공을 따내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돌아섰습니다. 버텨내면서 오른발 슛. 끝까지 슈팅을 가져갔던 이현경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현경 선수의 장점이 한번 발휘됐던 그런 장면인데 네, 앞쪽에서 이제 볼을 받았을 때 끝까지 이제 좀 버텨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번에도 잘 버텨주면서 슈팅 그리고 이제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세 번째 코너킥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울산 시민축구단. 민훈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그대로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머리로 떨궈놨어요.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이 박스 쪽으로 붙여주는데요. 노상민 주고 뛰어갑니다. 하지만 뒤쪽 연결. 최우방 박태원 골키퍼까지 전달됐습니다. 자, 전반전에서는 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후반전에는 해가 뜬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선수들이 좀 경기하는데 좀 더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빠르게 체력이 소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코칭 스태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빠른 선택을 가져갈지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심은섭 선수가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양주시민축구단의 심은섭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심은섭 선수가 공을 만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많은 터치 그리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주종대 선수의 스로인. 심은섭 다시 한번 주종대.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데요. 돌아섰습니다. 김양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 활용. 좋아요. 자, 현재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상민이 오른쪽 전달. 노상민 올려줍니다. 찍어주는데요. 뒤쪽 주종대 헤더. 자, 이제는 양주의 공격인데요. 곧바로 압박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이 공은 그대로 굴러가면서 박청혁 골키퍼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민훈기 가운데로. 자, 패스미스. 양주의 공격입니다. 잡아놓고 앞쪽 전달합니다. 전산해. 오른쪽 돌파 시도하는데요.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그리고 올려줍니다. 헤더로 밀어냅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을 했고요. 왼쪽 전달해줍니다. 좁은 공간. 자, 압박을 빠져나오는 울산시민축구단. 전달이 되면서 진상민 선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노상민.
쪽에 공간 조금 더 활용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은 노상민 선수의 선택이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씩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차지하고 난 이후에 좀 패스 플레이가 나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장면에서도 이 노상민 선수가 선수들에게 또 그런 부분을 또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네, 일단은 좀 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은 뭐 주장으로서 충분히 이제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전산의 선수인데 다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금 보이긴 해요. 네. 자,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현승윤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역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김한성 선수에게 좀 무리하게 들어가는 동작이 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경고가 이제 일단은 어드밴티지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주심이 가서 소급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균상 감독이 또 진상민 선수와 또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한 차례 가져갔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다시 한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자, 측면에서 스로인이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68분이 넘어가고 있고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머리로 떨궈놨고 박스 안쪽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김양우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김한성이 낮게 하지만 박청효가 잡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또 양주가 선수 교체를 했죠. 네. 좀 부상이 있었던 전산의 선수가 나가고 김석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가져가진 않은 것 같지만 이동건 선수가 전방에서 이제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크로스 수비 발맞고 나갔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으로서는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또 살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득점이 터지지 않을 때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득점이 터지면서 그 물꼬가 트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조금 더 정교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태원 골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니어포스트 쪽으로 좀 강하게 붙여주는 낮고 빠른 코너킥을 좀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먼 쪽으로 좀 킥을 처리했던 심은섭 선수인데 네,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동료가 없었죠. 아쉬운 세트피스 기회가 한 차례 있었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훈기 붙어줍니다. 공을 지켜냈던 이동건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동건 선수가 또 끝까지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파울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민은기 선수도 마지막까지 또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에요. 자, 헤더가 뒤쪽으로 갔고 오른쪽 전달을 해주는 심은섭. 걷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넘어지는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왼쪽 측면 신찬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찬우 파고들면서 휘어져 갑니다. 뒤쪽 가는데요. 자, 주종대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찬우 선수가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좀 미드필더 선수들이 뒤쪽 공간을 커버를 해주거나 앞쪽으로 좀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동료 좀 도와줄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은 신찬우 선수가 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거든요. 크로스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공격을 더 이상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측면 공간에 이제 윙백 선수들이 볼을 받았을 때는 조금 더 미드필더 선수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양주 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공격을 풀어 나가는 경우, 자, 이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슈팅이 높게 떴고요. 김양우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이제 현대축구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공간에서의 이제 숫자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적으로 적을 시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 공간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양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그런 좀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공격 진영에서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덜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의 숫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하면서 이제 동료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양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정확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고요. 더욱더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태원 골키퍼의 골킥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자, 머리를 맞춰냈고 바운드 이후에 처리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브라인 쪽 가슴으로 떨궈놨고 왼쪽 전달해줍니다. 그대로 띄워주는데요. 박스 안쪽 걷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좋은 장면을 만들어줬던 양주인데 주현우 선수에게 연결됐고 주현우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던 심은섭 선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좀 돌려주는 선택을 했거든요. 일단 김재현 선수가 한 발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는 상황이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주 입장에서는 좀 한번 흔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왼쪽에서의 론스로잉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하지만 최윤성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노상민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이제 후반전도 남아있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높게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바운드 이후에 울산이 앞으로 전달합니다. 네, 지금도 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좀 최윤성 선수가 뜨는 과정에서 좀 같이 좀 부딪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또 파울이 주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최윤성 선수와 김동윤 선수가. 네. 이 부분을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날카롭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선수들끼리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울산시민축구단의 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 입장에서도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양주가 수비에 힘을 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이현경 선수를 좀 활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앞쪽에 이제 또 일단은 보낸다기보다 이현경 선수의 머리를 좀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울산도 김양우 선수의 투입 이후에 조금 낮은 패스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양주가 공간을 많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금 쉽지 않은 경기 운영을 후반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지난 경기 청주와의 경기였는데 청주전에서도 무득점, 오늘 경기도 현재까지 무득점.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해서 승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더 높은 순위는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실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만약에 득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 좀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최근 이제 시즌 중반에 경주 한수원이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약점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상대편에서도 상대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울산 입장에서는 득점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또 한 명의 교체 카드 박진포 선수가 투입이 되고 진상민 선수가 빠져나갑니다. 네, 이번 시즌 울산의 좋은 성적에 많은 역할을 했던 박진포 선수거든요. K리그 1에서는 주로 이제 측면 수비수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 울산에서는 미드필더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진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이 교체 카드는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울산 입장에서도 오늘 꼭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교체 카드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박진포 선수의 현재 위치는 왼쪽 측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 현승윤 선수를 불러 세웁니다. 현승윤 선수 현재 경고 있거든요. 네. 경고 트러블은 확실하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양주 입장에서도 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 트러블을 조금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 남아있는 이 6경기 앞으로 진행되는 그 6경기에서 4경기가 5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일정이 자, 박스 안쪽이에요. 흘러갑니다. 네. 자, 끝까지 발을 갖다 댔던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주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아요. 지금도 이현경 선수가 떨어뜨려준 볼을 공간을 활용을 하는 모습인데 네. 순간적으로 최윤성 선수와 김석진 선수가 공간을 죽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수비적인 집중력에서는 좋지만 이 역습 과정에서의 날카로움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노상민 끝까지 붙어주면서 공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허용하고 있는 양주인데 일단은 지금 양주 선수들이 라인업에 신장이 좋고 이제 제공권 싸움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도 조금 변칙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80분이 넘어갔고 양 팀의 스코어는 여전히 0대0. 민훈기와 노상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발이면은 민훈기, 오른발이면 노상민일 텐데요. 자, 잡아주고 올려줍니다. 뒷공간 가는데요. 헤더 막아냈습니다. 박청효. 그렇죠. 이번에 민훈기 선수의 킥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궤적으로 들어갔는데 네.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힘이 정확하게 실리지 못하면서 박청효 골키퍼가 또 정면으로 오는 볼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더까지 연결을 했었고 자, 양주의 공격 주종대의 크로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스로인. 자, 공격 이후에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만 양주시민축구단이 일단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일단은 홈에서
좀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측면에서 숫자를 확실하게 또 확보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예요. 그렇습니다. 빠져나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김석진 왼쪽 전달. 가운데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최윤성이 앞쪽으로.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리 사이로 빼내는 과정. 하지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높게 전방으로. 하지만 울산이 이 공을 따내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습니다. 김한성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잡아놓고 아크 정면 지켜냅니다. 다리 사이로. 하지만 이 공을 끊어내고 양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전달. 주현호가 뛰기 시작합니다. 주현호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 숨이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현호 선수가 볼을 받는 위치에서 사실상 혼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좀 빠르게 동료들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직전 상황 코너킥에서는 심은섭 선수의 아쉬운 킥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태원 골키퍼 주변에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박진포 선수와 최윤성 선수인가요? 윤선호 선수로 보이죠. 네. 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고요. 자, 주심이 다시 한번 재개를 했습니다. 코너킥 짧게 갑니다. 뒤쪽 연결. 신찬우 감아줍니다. 그대로 높게 떴는데 뒤쪽으로 가요.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킥이 좀 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 그 패스를 잡지 않고 바로 이제 앞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이 늦어졌어도 상대가 라인으로 올리면서 오프사이드 라인 그 트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킥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는데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두 명의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었고, 자, 김동현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주심에게 조금 주의를 들었던 김동윤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르게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청혁 골키퍼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넘어졌습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양주의 공격. 현승윤이 오른쪽으로 주종대 스피드를 살려보기 시작합니다. 파고듭니다. 하지만 울산이 공을 따냈고요. 앞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자, 영리하게 터치를 가져가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계속되는 양주의 공격. 김석진 태클. 다시 한번 울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김한성. 울산이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오른쪽에 김양호가 뛰기 시작합니다. 김양호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흐름을 살리면서 김재현이 뒤쪽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을 공략하는 울산시민축구단. 유원종이 김재현에게. 김재현이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이영경 쪽 머리 맞춰냈습니다. 박스 안쪽 있어요.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울산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공격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이영경의 머리를 좀
공략하는 그런 패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현경이 머리로 떨어뜨려준 볼, 김양우 선수가 정확한 또 위치 선정을 가져가면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이 슈팅은 또 다시 한번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10개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김양우. 하지만 이번 슈팅도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노상민의 헤더 이후에 양주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자, 지금 개인 득점 네.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김양우 선수가 10골로 현재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서동현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3골을 만들어내면서 10골 고지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경기 수가 적은 서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김양우 선수는 득점 순위에서는 3위로 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인 득점 순위. 무엇보다 이제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리그를 펼치면서 이 개인 득점, 개인 수상도 좀 욕심이 나겠죠, 선수들이. 그렇죠. 뭐 팀의 순위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신경 쓰는 부분이겠지만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수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중원에서 공을 빼냈고요. 줄 곳을 찾고 있는 장재원, 왼쪽 선택, 태클. 네, 지금은 경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주종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위험한 태클이 시도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어우, 지금은 네. 스터드가 좀 보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발목 쪽으로 이제 볼에 대한 터치는 하지 못하고 상대 발목 쪽으로 들어가는 태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훈기 선수가 넘어지고 일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또 경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훈기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 프리킥으로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순위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남아있는 정규 시간은 약 1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프리킥 노상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가요. 김한성 파고들면서 오른쪽에서 날카롭게,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윤선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또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코너킥은 민훈기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왼발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훈기 선수가 이 직전 프리킥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동료들의 헤더를 또 이용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 코너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동료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헤더로 안쪽 붙여봅니다. 신찬우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공격권 가져오는 울산시민축구단. 김재현이 낮게 뒤쪽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켜내면서 뒤쪽 연결. 하지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울산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두 팀 모두에게 시간이 없어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조금 한 번에 빠르게 보내는 그런 선택들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뜬 공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크 정면 공 잡아내고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신찬우, 현승윤, 다시 한번 현승윤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동건 오른쪽 전달. 최윤성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조금 앞서 있었던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양주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한 번의 공격 전개를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추가 시간, 후반전 추가 시간에 오늘 경기 첫 번째 오프사이드가 양팀 통틀어서 나왔습니다. 헤더 띄워줍니다. 높게 걷어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그렇죠. 울산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추가 시간 상황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이현경 선수를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다시 그렇죠. 한번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현경 선수가 또 끝까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이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 굉장히 또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양주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넘어가야지 일단은 승점 1점이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효 골키퍼가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 자,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민은기 선수가 멀리서부터 빠르게 왔거든요. 그렇죠. 자, 왼발로 또 준비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이 위치에 노상민과 민운기 그리고 김한성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라면은 사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도 굉장히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일단 민운기 선수의 위치는 직접 처리한다기보다는 한번 밟아주는 정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성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노상민 들어갔습니다. 노상민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노상민 선수의 프리킥이 또 골문을 가르고 말았는데 사실 박정혁 골키퍼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게 일단 김한성 선수가 한 번 페이크를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은기 선수가 밟아주고 난 이후에 슈팅을 처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득점과 동시에 경기가 종료가 되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20라운드 노상민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 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을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주 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로 12경기째 무승에 빠지게 됐고 이 부진을 빨리 떨쳐내지 못한다면 K프리그로 강등되는 것도 분명히 머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되면서 순위는 또 6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일단은 울산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이현경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노상민 선수가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또 여름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윤선호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또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뽑아냈고 승점 석점을 챙겨줬던 노상민 선수였습니다. 2021 K3 리그 20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는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화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도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성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노상민 들어갔습니다. 노상민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노상민 선수의 프리킥이 또 골문을 가르고 말았는데 사실 박정혁 골키퍼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게 일단 김한성 선수가 한 번 페이크를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은기 선수가 밟아주고 난 이후에 슈팅을 처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득점과 동시에 경기가 종료가 되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20라운드